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이 두 분 지금 전문가분들 나오신 분들께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했을 땐 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 아닌데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거 여론조사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통 1+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합당이나 통합을 추진하는데요. 네네. 이번 상황을 보면 각 당이 둘 다 상처를 많이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 부분 이탈하는 가운데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1+1이 2가 아니라 예. 3이 아니라 1.5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우리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될 경우를 이른바 개업 효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개업을 하면 막 떡도 돌리고 다들 잘 되겠네,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죠. 개업발 이런 말 쓰는데 그거랑 같은 겁니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 것이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느냐. 개업을 하고 나서 이 음식도 좋아야 되죠. 메뉴도 좋아야 되죠. 사업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지율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출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력의 문제겠군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봉합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떠날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인데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비례대표가 13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네. 이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갈 수 있냐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통합 찬성파들로 10명 남짓이고 반대파들이 15분 이상 좀 되고 중간에 유보층들도 한 10몇 분 되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합당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탈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비례대표는 배지를 떼야 합니다. 그렇죠. 나갔을 경우. 그럼 10명 미만일 거다. 6, 7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이 추인이 됐을 경우에는 호남의 그렇죠. 의원들 이런 분들도 한 15명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 통합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참.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이 가는 지금 그 다음 차수의 단계는 내년 지방선거일 텐데 일단은 뭐 현재 상태로면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오자구도는 일단 절대로 아닐 듯도 싶은데요. 뭐 그럼 어떻게 이건 또 전망하고 지켜봐야 하나요? 선택지가 정리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논의가 되는 것은 뭔가 변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또 지방선거 때문인 것이고. 네. 왜냐하면 가장 정치권에 큰 변화가 도모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50% 내외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야권에서는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그리고 지금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 외연 학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이렇게 선택지가 이전에는 5개의 정당별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좀 정책의 성향, 이념 성향별로 한 3개의 선택지로 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이 통합되는 정당끼리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지금 통합되는 이 신생정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화가. 그래서 사실상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지역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뭐 통합 정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통합 정당에 들어가는 국민의당 분들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 정당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탈당하는 거고요. 통합 반대파가 있는 거. 결국 거기가 분화된다는 전제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합 반대파 쉽게 얘기하면 호남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뭐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호남권에서 후보를 낼 거고요.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1대1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안철수, 유승민이 결합된 정당도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3파전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호남과 부산인데 네네. 왜 국민의당의 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좀 통합에 소극적이고 반발을 하는 것인가?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국민의당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분들에게 또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역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왜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역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영남권과 또 수도권 쪽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권을 극복할 수 있을지라고 하는 또 이 걱정과 그렇죠. 기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아마 오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온 것이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해서 마무리하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이 여론조사라면 개헌 쪽이 찬성 쪽이 우세한 것 같은데도 국민들이 별 관심이 없어 보여요. 네. 예, 여기에 대해서 두 분 짧게 네.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개헌 정국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네. 개헌의 주요 고리가 지방 분권하고 네. 기본권이 될 겁니다. 물론 선거구제도 있지만 근데 이 특히 지방 분권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강화하려고 하는 게 대통령의 뜻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개헌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쥐게 돼 있습니다. 왜 국회에서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네. 연두 기자회견부터 이 부분을 이제 적극적으로 제기를 할 텐데 문제는 자유한국당 소속의 기초단체장이나 광역단체장들이 이 부분에 동의를 한단 말이죠. 지방분권. 왜냐하면 재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왔을 때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이 지방분권 드라이브가 걸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굉장히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정부 여당한테는 굉장히 호재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개헌을 했을 때 무엇이 내 삶에 바뀌지? 이 부분들이 아직 전달이 안 돼 있어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면 기본권과 지방분권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많이 홍보가 된다면 그 개헌에 대한 어떤 공감도나 적극성 이런 부분들이 바뀔 가능성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의 문제네요. 본부장님 짧게 필요성입니다. 필요로 보면 개헌 필요하던데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하냐 가장 우선해야 되냐면 외교, 안보, 경제, 적폐 청산이 먼저다라는 민심으로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의도 정가, 연말 전국 그리고 새해 전국 전망에 관해서 박시영 윈지코리아 부대표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겠네, 잘 될 거야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개업발 이런 말씀인데 그거랑 같은 겁니까?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대감인 것이죠. 예,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기대감이 현실화되느냐. 개업을 네, 하고 나서 이 음식도 좋아야 되죠. 메뉴도 좋아야 되죠. 사업 내용도 충실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지지율이 점점 사라져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대감만큼 부응해 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갖출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실력의 문제겠군요. 네.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 전당대회 관전 포인트가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봉합하는 시기는 지났고요. 누군가는 떠나야 합니다. 그럼 누가 떠날 것이냐 이 문제를 결정짓는 전당대회인데 가장 큰 전리품이 뭐냐면 비례대표가 13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당에. 네. 이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갈 수 있냐의 게임입니다. 그렇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통합 찬성파들도 10명 남짓이고 반대파들이 15분 이상 좀 되고 중간에 유보층들도 한 10몇 분 되는데요. 결국은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 합당이 부결이 됐을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이 10% 내외의 지지율로 독주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야권에서는 뭔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 그리고 지금 통합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 외연 학대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이렇게 선택지가 이전에는 5개의 정당별 선택지였다면 이제는 좀 정책의 성향, 이념 성향별로 한 3개의 선택지로 이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이 통합되는 정당끼리 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지금 통합되는 이 신생정당과의 연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단일화가. 그래서 사실상 1대1 구도로 치러지는 지역들도 제법 있을 것으로 그렇게 근데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러니까 뭐 통합 정당이 탄생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통합 정당에 들어가는 국민의당 분들은 자유한국당과 연대를 한다는 거에서 상당히 거부감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통합 정당에서 그걸 반대하는 분들은 네. 탈당하는 거고요. 통합 반대파가 있는 거. 결국 네. 거기가 분화된다는 전제 네. 하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통합 반대파 쉽게 얘기하면 호남신당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이 두 분 지금 전문가분들 나오신 분들께서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실제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했을 땐 막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조사가 나왔는데 실제 가보면 아닌데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특히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관련해서 두 분 전문가들께서 보시기에 정말 이거 여론조사대로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보통 1+1은 2가 아니라 3이 될 수 있다. 이런 네. 기대감을 가지고 보통 이제 합당이나 통합을 추진하는데요. 네네. 이번 상황을 보면 각 당이 둘 다 상처를 많이 받는 가운데, 그러니까 전력이 상당 부분 이탈하는 가운데 통합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당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저는 1+1이 2가 아니라 예. 3이 아니라 1.5 정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 우리가 통합을 한다든지 이렇게 네네. 될 경우를 이른바 개업 효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개업을 하면 막 떡도 돌리고 다들 탈당할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 비례대표는 배지를 떼야 합니다. 그렇죠. 나갔을 경우. 그럼 10명 미만일 거다. 6, 7명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통합이 추인이 됐을 경우에는 호남의 그렇죠. 의원들 이런 분들도 한 15명 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네. 전망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비례대표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 싸움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 통합 자체가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입니다. 참.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것이 가는 지금 그 다음 차수의 단계는 내년 지방선거일 텐데 일단은 뭐 현재 상태로면은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오자구도는 일단 절대로 아닐 듯도 싶은데요. 뭐 그럼 어떻게 이건 또 전망하고 지켜봐야 하나요? 선택지가 정리되는 그런 방향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또 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 논의가 되는 것은 뭔가 변환이 있어야 되겠다. 그 이유는 또 지방선거 때문인 것이고 네. 왜냐하면 가장 정치권에 큰 변화가 도모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 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이후 50% 또 이분들이 뭐 전 지역에서 후보를 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호남권에서 후보를 낼 거고요. 네. 그렇다면 나머지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 1대1 구도가 많이 형성이 될 거다. 그리고 이 안철수, 유승민이 결합된 정당도 모든 지역에 후보를 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3파전이 될 거고 물론 이제 정의당도 있습니다만 어떤 지역은 1대1 구도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방선거를 생각하면 중요한 것이 호남과 부산인데 네네. 왜 국민의당의 이 호남 지역의 의원들이나 당원들은 좀 통합에 소극적이고 반발을 하는 것인가? 그건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호남 지역이 압도적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히려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시너지 효과가 나기보다는 네네. 오히려 국민의당 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하는 분들에게 또 광역단체장 출마 후보들은 역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것이죠. 왜 바른정당과 통합을 했느냐.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 역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이것이 영남권과 또 수도권 쪽에는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과연 기존의 더불어민주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그래도 아직까지 이 지지층이 견고한